사실 SK 하이닉스보다도 상승 여력은 삼성전자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보여졌는데요.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죠. 깐부치킨. 깐부를 맺고 갔어요. 이미 본인이 LLM 모델을 기반으로 가동하는 웹 기반, 앱 기반의 AI는 대만에서 그 밸류체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 공간의 AI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 그 판을 한국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거고요. 그리고 HBM에 대해서도 이제 숙제를 상당 부분 풀었지 않습니까? 자, 교수님, 어느새 코스피 4,100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지 몰랐는데 한국 주식 이렇게 슈퍼랠리 보이는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몇 가지가 맞물리면서 진짜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간다. 예,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증시 부양으로 완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한결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돼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 쪽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한국 시장 이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가 맞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했던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작업들 이후에 더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단 신뢰감을 준 겁니다. 뭔가 큰 훈풍 불고 좀 오를 것 같으면 물적 분할이니 뭐니 해서 소액주주들 가슴에 피멍 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 이번에 잘못하면 뭐 꼭 그게 주가 조작은 아닙니다만 내부자가 이거 알았는데 니네는 그럼 대응하고 바깥에 소액주주만 못하게 했느냐. 대통령이 분명히 이런 거 폐가망신 시켜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기업에 있는 비서실에 있는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제는 그런 거 잘못했다가는 된소리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낸다라고 그룹사 차원에서 변화가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신뢰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이 드디어 빛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제 뭔가 거대한 새로운 제조 거점이 다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AI 반도체 기반, 그리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로봇. 특히 이 로봇은 시장 규모가 어디까지 우리가 계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 초입을 지금 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라고 부탁을 해봤더니 대만은 이제 더 이상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에 TSMC 있지 않나요? 네, TSMC가 있죠. 그런데 이미 2년치 물량을 다 확보했고 지금 주말 근무, 철야 근무, 새벽 근무까지 풀리 가동을 해도 이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요즘 대만이 호황이냐 하면요.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5%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드무실 거예요. 국가에서요. 대만 정부에서 이번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요. 세금 돌려드릴게요. 진짜요? 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진짜 경제가 풀리 가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발주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발주를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그럼 우리의 제조기업들이 대만을 찾아갔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서 세상에 줄을 2년치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딴 데 가야죠. 그렇죠. 바로 옆에 맛집은 아닌데 얘네도 곧잘한데 바로 그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제조 부분에 대한 기회, 그거를 한국이 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미국의 IT 업계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강자, 1인 독주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인텔이 그래서 견제를 받았고요.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TSMC만 쳐다보고 있고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에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찬동할 수 없다.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체 칩을 만들 건데 내가 TSMC가 제일 잘 만들어주는 거 아는데 가려고 했더니 뭐 벌써 소문이 2년 기다려야 된다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삼성 너희 아직 공장도 없는데 계약서부터 쓰자 해서 계약서 쓰고 공장부터 내가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 알려줄게. 그게 테슬라
나였고요. 그다음에 AMD도 대표적인 반도체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삼성과 얼라인을 체결하는데 적극 추진을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SK 하이닉스는 오래전부터 달려왔고 나머지 주춤했던 삼성전자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려가니까 야, 드디어 주가가 뛰기 시작한 거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를 잘하지만 다른 것들은 온전한 산업의 밸류체인이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 기능에서 대만이 못하고 중국한테 맡길 수 없는 물품들인 선박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은 국가 기간 산업이고 중추적인 보안 시설물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까지도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증시가 달리는 두 번째 요인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 정책,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됐다. 세 번째는 바로 부동산 투자의 차단입니다. 부동산 쪽으로 들어갈 돈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요즘같이 자산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그대로 두고만 있으면 다 손해라는 걸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집 살려고 맞춰놨던 돈 아니면 다주택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돈들 중에 일부가 빠지면서 오갈 데 없는 자금이 또 증시로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과거의 시계열 통계하고 맞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매번 우리나라도 이 현상이 생길 건데요. 뭐냐 하면 바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당연히 주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대통령이 주가를 부양한다든가 대통령이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신경 썼던 발언을 역대 대선에서 김 작가님 본 적 있으세요? 이만큼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그러냐?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을 훌쩍 넘어서 1,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대부분이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 증시를 신경 안 쓰고 당선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증시가 달려줘야지만 행정부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선 또 나름대로 선거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상승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저는 그래서 더 간다. 더 간다. 저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지금 제조 역량 얘기해 주시면서 반도체 얘기했는데 불과 1년 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을 경고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시장 전망이 완전히 뒤바뀐 결정적 계기는 뭘까요? 그리고 올해는 골드만삭스에서는 SK 하이닉스 이제 위험하다. HBM 경쟁 곧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 좀 제가 뭐 가재는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더 역량 있는 어느 금융회사든 또는 국제기구든 간에 경제학자들은 또는 경제 전문가들은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가 그때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다 경고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당시에 지금 뭐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게 전망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무 AI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즉 어떤 성장 속도냐 하면요. 지금 모든 AI 판에 뛰어든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라이징 스타로 뛰어든 그 독자적인 AI 회사들까지도 전부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에서 투자를 멈추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데이터 센터를 어디까지 그래서 더 지어야 될지 컴퓨팅 파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급 체계를 어디까지 뒷받침해 줘야 될지도 가름이 안 될 정도라고 하면서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그럼 IT 붐, 버블 있었을 때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의 시대, IT의 시대를 열었던 대표적인 주자들은요. 말 그대로 젊고 영민한 스마트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요. PSDP. 이 PSDP들을 잘 잡으면 전 세계 최고 갑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이 PSDP가 무슨 뜻이냐면요. P, Poor, S, Smart, 그 다음에 DP는 And Deep Desire to Get Rich예요. Get rich person. 자, 그래서 뭐냐면 가난하지만 스마트하고 강한 부를 얻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떼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델 컴퓨터 창업자인 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고요. 물론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집안이었던 빌 게이츠하고 발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예전에 IT 붐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층이 IT 세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 중에서 승자는 진짜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지만 패자가 됐던 사람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 그 뒷배는 전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오픈 AI, MS가 제일 많이 투자했고요. xAI,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구글이 하고 있고,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IT 붐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웬만한 국가보다도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투자가 뭐겠어요? 설비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그 반도체 수주 발주해야 되고, 당연히 한국에겐 랠리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애들이 서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치킨 게임으로 더 많이 지르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걸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정도까지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국가라는 또 하나의 주체가 걱정되면 이러다가 옛날에 IT 붐, 닷컴 버블 이렇게 이어지면 우리 또 미국 경제 큰일 납니다. 다들 자중하세요. 국가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국가가 어떻게 한다? 잘하고 있어. 중국에게 밀리면 안 돼. 하면서 뒤에서 펌프질을 더 하고 있어요. 기업과 정부 둘 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과 정부 둘 다 물을 태우고 불을 태우고 해서 이제 AI 시대에 중국에 절대 지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럼 이거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TSMC를 기반으로 대만은 5%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선 더 이상 물량을 못 감당하겠대요. 가만히 있어. 우리에겐 우방이 또 있잖아. 한국.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었을 때와의 분위기가 싹 달라져서 지금 미국의 기업들과 정부까지도 전부 태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 증시에 랠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후반대니까 왔고 해서 SK하이닉스 56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계 증권사들의 긍정적 리포트 계속 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상승 여력은 뭐 어느 정도나 남았나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보다도 상승 여력은 삼성전자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보여졌는데요. 젠슨 황이라는 왔죠. 인물이죠. 그렇죠. 깐부치킨. 깐부치킨. 깐부를 맺고 갔어요. 네. 실제 젠슨 황은 대만의 엔비디아의 제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여러 협력사들, TSMC뿐만 아니라 TSMC의 벤더사들까지도 종종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화합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는 다 같이 성장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리더십을 보이는 굉장히 호통한 리더십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벤더사들도 충분한 어떤 이익을 실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신이 새로운 걸 요구했었을 때 거기에 뒷받침되는 R&D를 또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벤더사들에게도 두둑한 이익을 남겨주는 어떻게 보면 갑 오브 갑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그런 인심을 쓸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종종 유명 식당에서 젠슨왕이다 이렇게 볼 기회가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드물겠죠. 그런데 젠슨왕은 이제 한국하고도 그런 인연을 슬슬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 안 하고 한국하고만 하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대만이 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분야인 바로 로봇. 한국은 이런 완벽한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밸류체인들 그리고 로봇과 관련돼서 이미 선도적인 투자를 해놓은 삼성과 현대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깐부치킨에서의 화합은 앞으로 내가 로봇에 이제 방점을 찍고 우리 엔비디아를 육성할 건데 그때 너희 둘 나랑 같이 하는 거다. 진짜 깐부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젠슨왕이 이번 2025년 CES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 이번에는 키노트 스피치를 젠슨왕이 했습니다. 근데 젠슨왕이 했었을 때 이번에 뭘 들고 나왔느냐? GPU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판매하는 그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거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병풍처럼 세운 게 피지컬 AI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로 이제 작심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경영자는요, 자신이 성공했던 공식을 계속 답습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베팅인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내가 새로운 방식의 배팅 방법도 찾는 두 가지를 다 하면 정말 난 사람, 그리고 하나를 복습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LLM 모델을 기반으로 가동하는 웹 기반, 앱 기반의 AI는 대만에서 그 밸류체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 공간의 AI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 그 판을 한국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은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거고요. 그리고 HBM에 대해서도 이제 숙제를 상당 부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이제 HBM도 경쟁 구도로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제가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을 좀 더 보는 거고요. 단 SK 하이닉스를 상승 여력을 덜 보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SK는 지금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SK는 성장하는 캐시플로우에 계속 돈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벌어서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계열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2차 전지 물 들어올 줄 알아서 SK온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요. 석유화학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뭔가 요즘 그렇게 승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지금 돈을 버는 걸 다른 쪽에 수습하는 데도 써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거는 SK 입장에서는 과연 지속적인 투자가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가 좀 있고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참 모르겠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겠지만 교과서상에서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멘트를 제가 할 텐데, 바로 순환출자 또는 문어발식 경영, 이런 것들이에요. 삼성은요, 삼성물산 우리나라 굴지의 아파트 1등 하고 있죠. 삼성생명 생보사 1등, 삼성화재 화재사 1등, 삼성증권, 이건 여러 맥락에서 증권사들의 평가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삼성카드도 1, 2등 하는 회사고요. 자, 그러다 보니 다른 데가 다 최고 수위에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 자체도 휴대폰도 있고 다른 전자 안에서도 다른 역량들이 꽤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서 쏟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약간 뭔가 안 맞을 땐 다른 데서 소화할 수 있는 여지들도 꽤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지금 SK 하이닉스 저희가 특집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가 20만 원 후반대, 뭐 30만 원 좀 안 될 때였는데 50만 원 정도 간다 했는데 지금 50만 원이 넘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이제 부족하다, 이제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인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또 한번 전망해 준다면요. 그때도 20몇만 원일 때 저한테 그럼 2배 갑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런 표정 지으면서 가자! 막 그랬었는데 삼성전자도 이런 흐름에서 몇 가지 본인들이 답을 못 준 게 있어요. 발주처들은 다 밀렸는데 이젠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을 한두 개만 풀면, 지금 밀려있는 발주가 제가 아는 게 큰 게 한 5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풀면 20만 원 간다? 그럼 코스피가 지금 4,100인데 8,000 가는 건가요? 5천은 넘을 겁니다. 5천 간다? 왜요? 삼성전자가 시총을 너무 크게 차지하니까 뭐 6, 7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근데 5천 수급이 훨씬 넘고요. 삼성으로 몰리니까 딴 주식들이 못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는데, 자,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증시에서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AI가 대세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에너지주, 변압기주, 원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전선주도 있고요. 모두 AI 때문에 지금 이슈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때문에 지금 전력이 더 필요하대, 뭐 해야 되는데, 다 그쪽 맥락이에요. 자, 그러니 로봇도 AI고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슬쩍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신들 사업 계획이나 자신들 주가를 설명하는데 AI를 곁다리로 붙여요. 2차 전지 때처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AI 기반 컨텐츠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AI 기반 여행업을 해보겠다, AI 많죠. 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런 회사들이 원래 뭔가 새로운 키워드 있었을 때 그 키워드대로 다 항상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증시가 막 달궈지니까 또 달궈졌어요. 우리 진짜 뭐 홍콩계 사모펀드 듣보잡한 곳에서 어느 회사 뭐라고 언급하니까 하루에 10몇 % 달리질 않나. 이거는 또 후끈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행태가 생기냐 하면요,
이제 휴면 계좌로 한 뭐 예를 들어서 돈 꽤나 넣어놨다가 휴면 계좌로 있었던 고객들이 다시 창구 직원들에게 전화합니다. 아, 모처럼 전화 드렸어요. 요즘은 전화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창구 직원분들이나 증권사에 재직하는 분들은 강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 고객님 삼성전자 좋잖아요. 고객님 뭐 HD 현대 좋잖아요. 아, 그건 나도 알고 다른 거 뭐 없어? 그렇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뭐 없어가 이 사람에겐 비수가 꽂히죠. 난 전문가라고 여기 창구 직원으로 앉아 있는데 너도 내가 아는 뻔한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남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걸 찾다 보면 강박 때문에 완전하게 자기가 확인하고 숙지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코스닥에 있는 이상한 종목들도 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니 반도체는 내가 이미 샀고요. AI 쪽은 이미 샀고 ETF도 다 샀어. 다른 거 뭐 없어? 하면 아직까지 물 들어온 거 아닌데 막 바이오 추천하고 뭐 추천하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웰메이드 안 됐는데 주가부터 뛰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회사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하고 우리 간간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2차 전지 진짜 불타올랐을 때 우리 김 작가님 얼굴 알아보는 지금 사무실 지하에 있는 대형마트. 네. 그 대형마트 캐셔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때 김 작가님 채널에 누구 나와서 그거 괜찮다고 해서 우리도 샀는데 네네네.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 그분 혹시 다시 출연하시면 물어봐달라고 막 그런 하소연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아니, 제가 그분이 악의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도 나름 전문가로 내가 남다른 비법, 뭐 히든 챔피언 찾아서 전달해드려야지. 그런 선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한번 이렇게 불타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은 좋은 회사 잘 찍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 회사 CEO가 구름 위에 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면 한 땀 한 땀 밤새고 우리 일론 머스크나 엔비디아 젠슨 황도 그렇고 아마존의 설립자니 뭐 베조프도 그렇고 차고에서 다 자기들 창업 초창기나 물 들어올 때 일주일에 80시간도 모자라서 100시간이랬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엔비디아 젠슨은 지금도 일만 하고 있다던데. 맞아요. 나는 죽기 전까지 일만 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원래 그 2차 전지라는 큰 물에서 내가 크게 뭐 한번 해보려면 그런 정신 가지고 또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전 국민이 그 회사의 주가를 불태워버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코스닥 전반에서 생길 수 있다는. 갑자기 CEO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평생 벌 것 같지 않은 돈이 지금 당장 생겼어요. 주가가 20배씩 올라서. 그럼 팔고 싶어지나요? 사람이 마음이 콩밭에 가요. 내가 한 땀 한 땀 기술 개발할 게 아니라 이 정도 돈이 들어왔으면 이걸 어떻게 일부는 혹시 모르니 빠질지도 모르니까 뒤로 빼놓을까? 빼돌릴까? 아니면 이 정도 우리가 이슈됐으면 R&D 할 게 아니라 적당한 기업 M&A로 사다가 그 기술 확보한 걸로 해버리자. 이런 이 얄팍한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열됐었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월정한 회사도 과열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사지 말라는 건가요? 당분간은? 이게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코스닥 기업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안 하면 기관은 원래 안 하는데 걔네들은 투자 자금을 어디서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박 교수님? 그런 의미로 비춰질까 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회사는 개인은 하지 마세요. 내가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회사 다니고 있는데 우리 협력사야. 아니면 우리 거래처야.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잘 알아. 그래서 그 회사 정말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은 투자하세요. 그런데 그냥 김작가 TV나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 어떤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휴먼 XI 무슨 회사가 있는데 뭐야? 이름이 휴먼 뭐? 이렇게 적어가면서 아는 회사는 이번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삼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 CEO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얼굴 아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전 국민이 그 사람 딴짓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냥 이번에는 제발 이번에는 너무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는 먼저 잡지 마시고요. 알려진 회사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버블은 아닐지라도 버블 초비로 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진짜 시총이 큰 안정된 기업에 그럼요.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맞습니다. 잘하면 뭐 상장 폐지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